파주 DMZ와 민통선 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파주시 학예연구사 신민경입니다. DMZ를 품고 있는 도시는 파주 말고도 연천, 철원, 고성, 양구 등의 도시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파주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파주가 갖는 DMZ와 의무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판문점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의 안보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또 지구상의 유일한 비무장지대 마을인 대성동 마을이 위치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대성동 마을이 위치한 곳이 바로 파주 장단입니다. 오늘은 전쟁으로 사라진 도시 장단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파주 DMZ와 민통선 지역을 보면요. 파주의 그 DMZ 민통선 지역은 대체로 임진강 이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상 장단 지역과 탄현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고요. 파주시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 각각 2km까지 완충 지역을 비무장지대라고 하고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까지의 민간인 통제선까지 지역을 민통선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서 이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 각각 2km에 설정이 되었는데요. 파주에는 이 DMZ 구역에 대성동 마을이 위치해 있고 북한에는 기정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지역에는 통일촌과 해마루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단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쟁이 마을이나 도시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기는 하지만 장단을 소멸시킨 것은 전쟁 중 입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라 전쟁 이후 남과 북 사이의 분단의 결과물인 DMZ 때문입니다. 파주의 DMZ와 민통선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단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기도 장단군이었습니다. 본래 파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던 장단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3분의 1이 남한에 속하게 되었고 이 중 장단면, 군내면, 진사면, 진동면의 파주에 편입되면서 파주는 장단 지역의 역사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대성동 마을과 통일촌, 해마루촌에 주민 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일촌은 군 작전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1970년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로 인해 실향민 40세대, 군 부대 장교 40세대가 입주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루촌은 실향민 1세대를 위한 입주 영농의 취지하에 1998년부터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현재에 이릅니다. 대성동 마을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마을로 휴전협정에 의해 남북에 하나씩 민간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두기로 협의해서 생긴 마을입니다. 마을의 북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판문점이 있고요. 머지않은 4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군사 분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에 기정동 마을이 있고요.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정전협정 당시 마을 주민으로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장단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단 지역은 역사적으로 임진강의 남측을 경계로 해서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지역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도광 때부터 장단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고요. 1621년 조선 광해군 때 이 부치를 백악산 남쪽에 옛 임진현으로 이전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 군내면 읍내리이고요. 대부분의 조선시대 장단부 읍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934년에 장단 군청을 도라산리 장단역 앞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교통의 요지에 이 장단 군청이 이전을 하면서 진남면사무소 그리고 또 진남면사무소를 신축 후에 이 진남면은 장단면으로 계층하면서 현재 장단면사무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는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때 38선 남쪽은 미군정으로 이북은 소련 군정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전쟁 이후 1972년에 장단군 진서면, 군내면 진동면이 파주군에 편입이 됩니다. 장단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고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단의 고지도는 지역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로 조선 후기 지방도와 일제시기 지형도가 대표적입니다. 조선 후기 장단부 지도에는 장단에 소재했던 관부의 건물 배치 현황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일제시기 지형도에는 마을의 입지와 주요 산, 하천 등 지형과 주요 교통로 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 지방 지도인 장단부를 보면요. 이 지도 한가운데가 옛 중심으로 현재의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입니다. 객사, 아사, 옥, 사창, 군기고, 사직단, 향교가 표시되어 있고요. 향교 뒤편의 백악산은 현재 백학산으로 불립니다. 또 지도 서쪽의 판문교가 현재의 판문점 자리입니다. 판문교를 거쳐서 개성방면으로 가는 길이 이 의주대로입니다. 붉은색으로 이제 선을 그려놨는데요. 네, 이곳이 의주길입니다. 길가에는 발소가 여러 개 있는데 파발마를 갈아타는 곳입니다. 도라산과 봉수대가 그려져 있고 또 고려 개경과 인접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순 왕릉 등 왕릉이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해동지도, 장단부 지도입니다. 여기는 조선시대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였던 의주로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주로는 파주에서 임진나루를 거쳐 장단을 경유해서 개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해동 지도에는 임진나루와 동파나루, 동파역촌과 동자원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의 판문점 위치인 판교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태성이 현재의 대성동 마을이 위치한 곳입니다. 광여도 장단부 지도입니다. 지도 중앙에 읍내가 있는데요. 장단부 읍치이고요. 이전의 읍치를 고읍으로 나타냈습니다. 지도 오른쪽에는 임강서원이 보이는데요. 임강서원은 안향과 이색 등을 배양하고 숙종 20년인 1694년에 사익받은 서원입니다. 임진강가에 고랑포, 저포 등의 포구가 발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정자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강변에는 사복창, 복창, 정자포창 등 창구가 있었습니다. 지도 아래쪽에 임진강변에 있는 덕진단은 나라에서 봄, 가을로 향사를 지내던 곳으로 향사를 내려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현재 덕진산성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 맞은편에 임진별장소가 의주도가 지나가는 임진나루가 있던 곳입니다. 동해도의 장단과 개성 부분입니다. 파주와 장단, 개성의 길이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임진과 도라산 등의 지명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14년 일제시기 지형도의 장단 일대입니다. 일제시기 지형도에는 장단 읍내리와 북쪽으로 향교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진강의 북단의 동파리는 동파역이 있던 곳으로 동자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옛 장단부는 교통의 요지로 역참과 발소가 존재하였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역참이 동파역입니다. 이 지도는 1953년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이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도면에 있는 장단 부분입니다. 옛 장단군 일대, 그러니까 1950년대 장단군의 모습을 현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자연마을들과 지명, 도로, 지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크게 보이는 이제 붉은색 부분이 문산리 임시 포로 수용소가 있던 곳인데요. 현재의 도라산역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천, 임진강, 대성동, 판문점, 그리고 백학산과 향교동, 장단 등의 지명이 잘 나타나 있고요. 아래쪽으로 경의선과 위쪽으로 의주길도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DMZ와 민통선 지역의 문화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붉은색이 남방 한계선이고요. 위가 하얀색이 군사 분계선입니다. 군사 분계선과 남방 한계선 사이가 DMZ고요. 남방 한계선과 임진강 사이가 민통선 지역입니다. 이 DMZ 지역에는 판문점 일원과 대성동 마을 그리고 신장단마을 일원 크게 이 세 가지의 주요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고요. 민통선 지역에는 구장단마을 일원, 그리고 덕진산성 일원, 고려벽화묘 일원, 동파역 일원, 허준묘 일원, 그리고 도라산 일원 등으로 주요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DMZ와 민통선 지역의 문화유적 조사는 여간 어렵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입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군 통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미확인 지뢰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서 굉장히 조사하기도 어렵고 또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DMZ와 민통선 지역의 문화유적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기별 혹은 유형별로 보면 이제 석기시대 유적이 한 4개소, 청동기시대 유적이 2개소, 삼국시대 관방 유적이 8개소, 고려시대 능묘 및 사찰 유적이 13개소, 조선시대 읍지 및 사대비묘가 57개소, 근현대 유산이 14개소, 자연유산 2개소 등 총 100여 개의 유적이 분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파주 DMZ 문화재 분포의 특징은 이제 고려문화권 유적지라는 점, 의주액길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구장단마을 일대의 장단부 읍지와 신장단마을 일대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유산으로서의 판문점 일원, DMZ 생태환경을 보고 장단반도로 크게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DMZ 지역의 문화유적 현황입니다. 판문점 일원의 진서면 선정리나 대성동마을 일원의 군내면 조산리 그리고 신장단마을의 장단면 도라산리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민통선 지역은 이제 오두산 일원이나 구장단마을, 군내면 읍내리,
덕진산성, 정자리와 동파리 일부, 그리고 점원리와 동파역 일원, 고려 벽화묘 일원, 허준묘 일원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DMZ 지역의 문화적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판문점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장단역 인근의 그 신장단마을 일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문점입니다. 이 판문점은 남북한의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JSA 안에 있으며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한 그 주변 장소를 일컫습니다. 현재 판문점은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 제26차 본회의부터 사용된 건물로 북한의 행정구역상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판문점 및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상 파주시 진서면 선정리에 속합니다. 판문점 내에는 현재 24동의 건물이 있으며 특히 평화의 집 뒤쪽 사천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옛 판문교로 정전협정 조인 후 이 다리를 통해 포로가 교환됐습니다. 이 판문점이라는 명칭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 중공군 측이 널문이 주막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널문이 회담 장소가 결정되기 이전 휴전 회담 기록에도 판문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무엇보다도 1833년 기록에도 판문점의 그 사행 기록에도 판문점에 들렸다는 기록이 있어서 한국전쟁 이전 조선시대 의주로 길목에 있던 주막마을을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판문점 모습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판문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휴전 회담장은 그 1951년 7월 첫 휴전 협상이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휴전 회담장은 개성의 내봉장이라는 이제 곳이었는데요. 이 1951년 7월 예비 회담과 본회담이 이곳에서 열렸지만 회담 장소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유엔군 측에서 새로운 장소를 회담 장소를 원했고 1951년 10월 널문리 판문점이 새로 회담 장소로 결정이 됩니다. 당시 판문점이 위치한 널문리는 문산과 개성을 연결하는 도로인 의주도 대로상에 있는 작은 주막마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길이 바로 의주길이고요. 이 회담장이 세워진 곳은 이제 콩밭이었고 밭 앞에는 초가 세채와 주막을 겸한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휴전협정 조인을 위해서 판문점의 휴전회담장을 새로 짓고 있는 이제 사진도 보이는데요. 이전 회담장보다 규모가 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완공된 휴전협정 조인 건물입니다. 이 현재의 판문점은 휴전협정 조인식이 끝난 다음 지금의 판문점 건설을 논의하고 판문점의 위치와 공동사용 건물 등을 합의한 후에 그해 9월 1차 공사를 완료했고 이로써 새로운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인데요. 옛 판문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자유마을입니다. 대성동 자유마을은 행정구역상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구상의 유일한 그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마을이고 또 대한민국의 최북단 비무장지대인 공동경비구역 JSA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군사 분계선과는 약 400m,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는 약 800m 떨어져 있고
개성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성동 마을에는 삼국시대의 토성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교량이나 근대 건물 등 근대 시기 유적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공회당 건물은 유엔사가 건립한 것으로 당시 낙후된 마을을 근대화하기 위한 계립 수립 당시 마을 주민의 회합 장소로 건립된 곳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고요. 당시에는 보기 힘든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붉은 벽돌 등 최신의 고급 재료를 사용한 건물로서 세련된 외관을 가진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보이는 인공기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이야기에 따르면 도토리 줍다가 북한에 넘어간 주민도 있고, 네, 예전에는 이제 그 경계에서 이제 북한 주민이나 혹은 군인과 이야기를 나눴던 주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단마을이라고 일컫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새로 조성된 근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934년 그 장다운 군청이 이전한 이후에 이제 장단 면사무소도 개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신장단마을이라고 이제 일컬을 수 있고요. 그 장단면사무소, 장단역지, 죽음의 다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단 지역은 1934년 장단군청 이전과 이후로 크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장단군청 이전에 군내면 읍내리의 장단부 읍지 마을을 구장단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단군청 이전 후 장단역 부근에 새롭게 조성된 근대 도시를 신장단마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단역 일원의 이 신장단마을은 1934년 장단군청이 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장단역 앞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근대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파주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딱 20년간 존재했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단군청 주변은 경찰서, 금융조합, 학교, 공장 등 각종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있던 지역으로 현재는 비무장지대 위치에서 확인이 불가하지만 장단역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장단면사무소와 장단역지 죽음의 다리는 2004년도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구장단마을입니다. 군내면 읍내리의 구장단마을은 옛 장단부 읍지가 있던 곳으로 파주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1934년 장단군청이 장단역으로 이전하면서 농촌화되었는데요. 이 읍내리에는 장단 향교터와 서문중묘, 해평윤씨묘, 윤세기묘 등이 남아있고 백학산 아래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읍내리 석조열의 입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인근의 덕진산성은 장단부서였던 이서가 인조반정을 준비하면서 군사를 훈련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 처음 축성된 후 통일신라 시대에 보축 및 개축되고 조선시대 외성이 덧붙여지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의 유구의 유물을 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내부의 덕진당과 주변의 동파리보루, 이서, 선정미 등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동파나루는 가장 규모가 큰 이제
역참이 있던 이제 동파역이 있던 곳인데요. 이 장단부는 교통의 요지로 역참과 발소가 존재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동파역입니다. 이상에서 파주 DMZ와 민통선 지역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대별, 유형별로 전 시기의 모든 유형의 문화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주 DMZ 문화재 분포의 특징은 고려문화권 유적지, 의주 옛길의 복원, 구 장단마을 일대의 조선시대 장단부 읍지 유적과 신장단마을의 근대문화유산, 미래유산으로서의 판문점 일원, DMZ 생태환경의 보고 장단반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문화권 유적지로서의 특징입니다. 고려문화권 유적지로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파주의 DMZ와 민통선 지역은 고려 수도 개경과 개경의 외곽지역으로 고려문화권에 속하고 있어서 고려시대의 왕릉을 비롯한 사찰 등 고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문종의 능인 경릉, 숙종의 능인 영릉, 명종의 능인 지릉을 비롯해서 유황한수묘, 허공묘, 원주김씨 묘역 등의 묘가 있고 서곡리 벽화묘와 고려 석실부 등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단 군지에는 DMZ 북측 지역을 포함한 고려시대 능묘 유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찰 유적 또한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동국여지 승람의 장단 도부 불우조에 따르면 장단에는 화장사, 극락사, 창화사, 영통사, 홍성사 등 많은 사찰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도라산 영수함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창화사터와 마해사면 석불, 읍내리 속절의 입상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간산 아래에 있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영통사를 비롯해서 극락사, 홍성사, 성등암, 불일사 등이 있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성과 장단 사이 판문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현원은 고려시대 왕과 귀족이 연못을 만들어 놀이하던 조경시설로 고려시대 의주길의 길목에 있는 고려 국립 숙박시설이자 왕의 행궁이었던 해음원과 더불어 고려 건축의 조경시설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장단 지역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시대의 문화 유적이 산재한 지역으로 DMZ와 민통선 지역의 체계적인 고려 유적 문화권 조사를 시행하여 고려 유적의 분포 현황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여 일대의 백제문화권, 경주 일대의 신라문화권에 이어 파주 일대의 고려문화권이 선점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주의 길 유적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유지되었던 의주로는 서울, 고양, 해음령, 파주, 임진나루, 동파나루, 동파역, 장단, 개성에 이르는 구간으로 현재 파주 이북 구간은 DMZ와 민통선 지역으로 인해 끊어진 상태입니다. 당시 의주로는 중국으로 통행하던 중요한 육상 교통로로서 사신들의 왕래가 잦아 특히 사행로의 역할이 컸으며 숙박과 역마를 제공하기 위한 관과 참을 설치하였습니다. 파주 의주로 노선에는 동파나루와 동파역, 동자원, 조연참 등의 의주로 관련 유적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옛길을 복원해서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연결하는 역사문화 탐방로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의주길 파주 구간은 해음령, 파주, 화석전까지가 원형 노선이고 임진난로 이후 구간은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원형 노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임진나루를 건너 동파나루와 동파역, 동자원을 지나 장단과 개성으로 가는
의주길 원형 노선을 고증하고 또 원형 구간에 남아있는 역사문화유산의 발굴을 통해 의주로 복원 및 경의선 연결은 남북한의 길을 잇는 통인의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 장단마을의 조선시대 읍지 유적과 신장단마을의 근대도심 유적입니다. 군내면 읍내리 일원의 옛 장단부 읍지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군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장단부는 현재 북한 지역인 장도군 고읍리에 있었는데 1621년 군내면 읍내리로 옮기게 되면서 조선 중기부터 1934년 장단 군청 이전 전까지 장단군의 중심지였습니다. 파주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번성했던 읍지로 이 지역의 유적으로는 장단 읍지터, 장단 향교터, 동파역터, 읍내리 석조 외래입상 등이 있고 관련 유적으로는 군내면 정자리의 장단부사였던 이서의 선정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의주로가 지나는 길목으로 파주, 장단, 개성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구 장단마을은 조선시대 장단부 읍지와 의주의 길의 주요 길목으로서 읍지의 변화와 교통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장단 군청사 이전을 기점으로 장단군 도라산리의 신장단마을과 구 장단마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마을의 문화유적의 성격이 뚜렷이 대별되므로 조선시대 읍지로서의 유적과 근대 시기 읍지로서의 유적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흥미로운 역사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장단면 도라산리 일원의 신장단마을은 1934년 진남면이 장단면으로 개칭되고 장단군청사를 장단역 앞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는 크게 성장하고 또 시가지화 되었습니다. 장단군청사를 이전하자 경찰서, 금융조합 등 공공시설이 장단역 앞으로 이전하였고 장단면사무소와 보통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장단면사무소와 경의선 장단역터, 죽음의 다리 등은 시가지화된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이외에도 장단군 청사터와 금융조합의 금고가 이 주민의 증언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 복원 모습을 그릴 수 있어 일제강점기 당시 번성했던 마을의 근대문화유산을 마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근대문화유산의 파괴가 심한 파주 지역에서 1930년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20년간의 집적된 근대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라진 마을로서 이 신장단마을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복원해서 이 마을 복원을 추진한다면 21세기 폼페이로서의 문화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문산과 개성을 잇는 1번 국도, 즉 의주대로에 위치한 주막거리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판문점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현재의 판문점은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있어 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한 그 주변 장소로 공동경비구역에서 24동의 24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구역의 중심에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등 7개의 단층 건물과 자유의 집, 판문각, 평화의 집, 통일각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경비구역의 평화의 집 뒤쪽 사천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옛 판문교로 역사적 유래가 깊습니다. 판문점 1호는 분단 국가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적이자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파주시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함께 근현대 파주시의 모습이 담긴 문화유산의 멸실 훼손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로 미래유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판문점 1호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판문점 이론의 기초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수립해서 향후 남북 평화 시대의 역사적 상징으로 판문점 이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 환경의 보고인 장단반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장단면 거곡리 이론의 장단반도는 철새와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7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채 온전히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이 독수리를 비롯하여 제두루미, 게리 등 겨울철새가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군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지뢰 위험 없이 접근이 용이하므로 겨울철에 제한적으로 개방해서 DMZ 이론의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장소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기존의 문화재 조사 자료와 문헌 자료를 활용해서 파주 DMZ와 민통선 지역의 문화유적 분포 현황을 정리하고 각각의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파주 DMZ와 민통선 지역은 옛 장단 지역으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은 선사시대 유적부터 삼국시대 관방유적, 고려시대 왕릉과 사찰, 여건유적, 조선시대 읍지유적과 사대부무역, 근현대 장단마을과 판문점 이론에 이르기까지 유적의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70년 넘게 왕래가 끊긴 지역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반면 또한 훼손되어 있는 것에도 무방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구 장단면사무소의 보수 전 모습과 보수 후의 모습입니다. 2014년 보수 전의 모습은 70년 넘게 이 수목으로 둘러싸여서 도저히 이 건물이 지금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였지만 5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비무장지대이고 또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섣불리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요. 당시 이 장단면사무소의 실측조사와 더불어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시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입에만 거의 이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보수를 마치고 이쪽 지역으로 안보 관광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단역 증기기관차의 보수 전 모습과 보수 후 모습입니다. 2006년도 당시에 현장에 그 DMZ 일대에서 그대로 이게 격파된 채, 파괴된 채 남아있는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이 장단역 증기관차를 임진각으로 옮겨서 보수를 1년 가까이 보수를 하고 이 임진각에 보호각을 설치해서 지금은 전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출입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고요. 한 3년여간의 노력 끝에 이전해서 보존 처리가 완료된 예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통선 지역에 있는 덕진산성입니다. 덕진산성은 파주에서 유일한 그 고구려 그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민통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평가가 절하되었던 유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덕진산성의 발굴 전 모습의 2004년도의 모습이고요.
발굴 후의 모습이 예, 2016년도 아래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탐방로를 이용해서 간헐적으로 어 이제 탐방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덕진산성에 조사할 때 역시 이제 지뢰 탐지를 계속 해 가면서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네, 그렇게 이제 발굴 조사를 어 6 년여간 네,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읍내리 석조 열애 입상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수 전에 이제 불도와 불신이 분리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지역이 민통선 지역이고 또 군 부대에 가까이 있고 이 일대가 지뢰가 매서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뢰 탐지와 또 이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이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불도와 불신을 이제 보수 처리한 네, 보존 처리한 모습으로 예, 남아 있습니다. 파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유적이 파괴되고 이제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멈춰진 장소로서 복원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주시에서 2019년에 그 구 장단면사무소 기록화 사업 당시 장단 지역의 주민이었던 어르신의 구술체록을 통해서 이 마을의 지도를 복원하고 유적의 위치를 추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실향민 1세대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옛 장단 지역 주민의 구술체록이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마을 복원이 가능하므로 옛 장단 마을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 생존에 있을 때 기록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MZ 일원의 그 장단 일대는 여기 이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서 DMZ 일원의 장단 마을을 복원을 한다면 전쟁으로 사라진 도시의 복원을 넘어서 남북 평화와 교류의 상징이자 평화와 공존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